나가. 입 닥치고 나가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박영란은 기름이 틴팔을 움켜쥐었다. 붉은 화상 자국이 피부에 선명하게 남았다. 따가웠다. 하지만 멈춰설 수 없었다. 전을 붙여야 했다. 내일이 추석이었으니까. 부엌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침 6시부터 시작한 명절 준비. 하루 종일이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다. 50이라는 나이가 실감났다. 박영란 올해 52살. 결혼 25년 차 주부였다.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영란은 여전히 명절만 되면 시댁의 살림꾼 역할을 도맡았다. 아니, 도맡는 게 아니라 떠맡겨줬다고 하는 게 맞았다. 어머니는 뭐 하시나? 거실을 힐끗 보았다. 시어머니 윤말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편안한 모습이었다. 72살. 나이가 많다고는 하지만 건강했다. 밭에도 나가고 동네 경로당에도 다녔다. 하지만 명절 준비만큼은 절대 손을 대지 않았다. 맏며느리는 집안의 기둥이야. 시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었다. 그 말의 의미를 영란은 너무나 잘 알았다. 기둥은 무너지면 안 된다. 쉬면 안 된다. 묵묵히 집안을 떠받쳐야 한다. 그게 맏며느리의 역할이라는 것. 영란은 다시 전을 붙이기 시작했다. 지글지글. 기름에서 소리가 났다. 애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 버섯전, 고기 완자전. 쌓여가는 전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다. 손끝을 보니 칼자국이 가득했다. 오늘 하루 동안 재료를 썰고 다듬느라 생긴 상처들이었다. 피가 조금씩 배어 나왔지만 반창고 붙일 시간도 없었다. 그냥 계속 일했다. 이거 다 누가 먹는다고. 시댁 식구들이 모이면 15명이 넘었다. 시어머니, 시누이 셋, 시동생 둘. 거기에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영란은 친정 식구들이 보고 싶었다. 엄마. 영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친정 어머니 생각이 났다. 올해 75. 홀로 계셨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오빠는 해외에 나가 있었다. 어머니는 혼자였다. 추석인데. 엄마도 보고 싶으실 텐데. 하지만 영란은 갈 수 없었다. 명절은 무조건 시댁에서 보내야 했다. 25년 동안 그래왔다. 단 한 번도 친정에서 명절을 보낸 적이 없었다. 그날 아침 6시부터 영란의 하루가 시작됐다. 먼저 밥을 지었다.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다. 국찌개, 나물, 김치. 5가지 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웠다. 반찬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불평했다. 아침 식사를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바로 명절 음식 준비에 들어갔다. 시장에서 사온 재료들이 부엌 한쪽에 가득 쌓여 있었다. 무,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애호박, 버섯, 고기, 생선. 산더미 같았다. 후. 깊은 한숨을 쉬고 재료 손질부터 시작했다. 물을 깎고 도라지를 찢고 고사리를 다듬고 시금치를 씻었다.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가끔 부엌을 들여다보며 한마디씩 했다. 얘 도라지 너무 굵게 찢지 마. 네 어머니. 무는 얇게 썰어야 해. 네. 고기는 핏물 빼놨어? 네, 빼놨어요. 지시만 할 뿐 도와주지는 않았다. 영란은 혼자 모든 걸 했다. 오전 내내 재료 손질을 했다. 손끝이 아팠다. 칼질을 하다가 여러 번 손을 베었다. 피가 났지만 그냥 물로 씻고 계속 일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시어머니 점심을 차려야 했다. 영란은 간단하게 국수를 끓였다. 어머니 점심 드세요? 응. 시어머니는 국수를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영란은 부엌에서 서서 국수 몇 젓가락 먹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다.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고 갈비찜을 했다. 부엌은 후끈 달아올랐다. 환풍기를 틀었지만 소용없었다. 땀이 비 오듯 흘렀다. 전을 부치다가 기름이 튀었다. 팔에 뜨거운 기름이 닿았다. 아! 영란은 비명을 삼켰다. 시어머니가 들을까봐. 찬물로 급히 식혔다. 붉은 화상 자국이 생겼다. 아팠다. 하지만 계속 전을 부쳤다. 애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 버섯전, 고기 완자전.
한 종류씩 붙일 때마다 1시간씩 걸렸다. 5종류를 붙이니 5시간이 흘렀다. 저녁 6시. 시어머니 저녁을 차렸다. 영란은 또 간단히 밥 한 공기 먹고 다시 일했다. 갈비찜을 끓이고 송편을 빚고 식혜를 만들었다.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다리는 부어서 양말 자국이 선명했다. 밤 11시. 겨우 대부분의 음식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내일 아침 일찍 또 준비해야 할 게 있었다. 밤 11시 반.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 최승철이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아직도 안 잤어? 승철은 비틀거리며 물었다. 55살 자영업을 하는 남편.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서 술자리가 잦았다. 명절 음식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고생하네. 고생하네. 그 한마디뿐이었다.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었다. 승철은 무심하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영란은 허탈했다. 남편은 늘 이랬다. 명절이든 평일이든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명절 음식 준비를 도와준 적이 없었다. 남자는 돈이나 벌어오면 돼.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다. 시어머니가 결혼 초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말대로 승철은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 설거지 한 번, 청소 한 번 해본 적이 없었다. 영란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다. 만든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고 부엌을 깨끗이 닦았다. 자정이 넘어서야 모든 게 끝났다. 영란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손을 보니 칼자국 투성이었다. 10군데가 넘었다. 팔에 화상 자국도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온몸이 아팠다. 엄마. 친정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혼자 계실 어머니. 추석인데 딸이 오지 않아 얼마나 외로우실까. 영란은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다. 엄마 미안해요. 내일도 못 갈 것 같아요. 시댁에서 명절 보내야 해서. 건강 챙기세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눈물이 났다. 영란은 조용히 울었다. 소리 내면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들을까봐 입을 막고 울었다. 25년을 이렇게 살았어. 희생의 연속이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자정이 넘어 방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불렀다. 영란아. 내 어머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영란을 불렀다. 영란은 지친 몸을 이끌고 거실로 갔다. 내일 준비 다 됐어? 네 어머니.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해야지 거의가 뭐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아직 몇 가지 더 해야 하는데 내일 아침 일찍 할게요. 그래.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내일 밤 네 시누이들 온다. 오랜만에 온다니까 잘 챙겨 먹여라. 네? 영란은 깜짝 놀랐다. 내일 밤에요? 응. 내일 밤에 와서 자고 간대. 하지만 뭐가 문제야? 방 준비하면 되잖아.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그리고 야식도 준비해야겠지? 밤에 배고프다고 할 테니까. 영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정이 넘어서 또 방 준비를 하고 야식까지 준비하라고? 왜 대답이 없어? 네, 알겠어요. 영란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 잘 준비해놔. 우리 딸들 오랜만에 오는 건데 잘해줘야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영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쉬고 싶었다. 자고 싶었다. 하지만 또 일을 해야 했다. 방 정리. 영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누이들이 잘 방으로 갔다. 이불을 펴고 베개를 준비하고 방을 깨끗이 닦았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야식을 준비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다. 영란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영란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다. 어머니께서 답장을 보내셨다. 괜찮아. 네 건강만 챙겨. 엄마는 괜찮단다. 짧은 문자였지만 영란은 가슴이 미어졌다. 괜찮다고 하시지만 괜찮지 않으실 게 분명했다. 혼자 추석을 보내시는 게 얼마나 외로우실까. 영란은 어머니께 전화를 걸고 싶었다.
하지만 새벽 1시. 주무실 시간이었다. 전화를 걸 수 없었다. 엄마, 미안해요. 영란은 눈물을 흘렸다. 25년 동안 명절 때마다 어머니를 뵙지 못했다. 설날도 추석도 모두 시댁에서 보냈다. 처음 몇 년은 남편에게 말했었다. 여보, 명절 때 친정에 잠깐 다녀와도 될까? 하지만 대답은 늘 같았다. 명절엔 당연히 시댁에 있어야지. 무슨 소리야? 하지만 우리 엄마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그건 나중에 평일에 다녀와. 명절은 시댁이 우선이야. 그렇게 25년이 흘렀다. 어머니는 25년의 명절을 혼자 보내셨다. 친정에 홀로 계신 노모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서연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 수 없었다. 나의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친정을 그리워하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았다.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 생각하면 안 돼. 시댁이 우선이야. 나도 그렇게 살았다.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영란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조용히 울었다. 소리 내면 안 됐다. 남편이 깰까봐. 시어머니가 들을까봐. 새벽 2시. 영란은 겨우 잠이 들었다. 하지만 4시간 후면 다시 일어나야 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시댁 식구들을 맞이해야 했으니까. 짧은 잠 속에서도 영란은 꿈을 꿨다. 친정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는 꿈이었다. 어머니는 웃고 계셨다. 영란아, 맛있게 먹어. 네, 엄마. 행복한 꿈이었다. 하지만 곧 깨어야 했다.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렸다. 영란은 눈을 떴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다. 겨우 4시간 잔 것이다. 일어나야지. 영란은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욱신거렸다. 특히 허리가 심했다. 팔에 화상 자국도 쑤셨다. 손에 칼자국들도 따가웠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다. 명절이 시작되었으니까. 영란은 거울을 보았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주름진 피부. 50이라는 나이가 역력했다. 25년을 이렇게 살았어. 영란은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오늘도 버텨야 했다. 시댁 식구들이 곧 올 테니까.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다. 국을 끓였다. 어제 만든 음식들을 꺼내 데웠다.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오늘도 버티자. 영란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변화가 필요했다. 이대로는 안 됐다. 하지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영란은 알 수 없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분노의 불씨였다. 추석 당일 아침 7시. 영란은 벌써 부엌에서 1시간째 일하고 있었다. 차례상을 준비해야 했다. 밥, 국, 전, 나물, 과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올렸다. 영란아. 시어머니가 불렀다. 네, 어머니. 상 준비 다 됐어? 거의 다 됐어요. 빨리 해. 식구들 곧 온다. 영란은 서둘러 상을 완성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형수님, 저희 왔어요. 작은 아버지들의 목소리였다. 두 분 모두 가족들과 함께 오셨다. 순식간에 집안이 시끌벅적해졌다. 어서 오세요. 영란은 앞치마를 두르고 인사를 했다.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 많았네. 둘째 작은 아버님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짐을 들어주거나 도와주지는 않았다. 바로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친척들이 하나 둘 떼지어 몰려왔고 어느새 깊은 저녁이 되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큰 시누이를 비롯해 시누이들이 하나 둘 찾아들었다. 시누이들은 어머니를 안았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어머, 우리 딸들. 오랜만이네. 엄마 건강하시죠? 그럼. 엄마 팔팔해. 시어머니는 딸들과 이야기꽃을 피웠다. 영란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따뜻한 모녀의 정이었다. 부럽다. 영란도 어머니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불가능했다. 시누이들이 오고 나서도 손님들이 계속 도착했다. 시동생 부부, 친척들, 이웃들. 명절이라 인사를 나눠야 했다. 어머,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명절 준비 고생 많았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란은 웃으며 인사를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쳐 있었다. 인사만 100번은 한 것 같았다. 영란아, 간식 좀 내와라. 시어머니가 불렀다. 네. 영란은 부엌으로 달려갔다. 만두와 전을 데우고 과일을 깎았다. 주스도 줘. 아이들이 소리쳤다. 영란은 주스도 준비했다. 영란은 부엌과 거실을 여러 번 오갔다. 고마워. 수고했어. 인사치레뿐이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모두들 맛있게 먹었다. 와, 이거 맛있다. 역시 언니 솜씨는 최고야. 칭찬이 쏟아졌다. 하지만 영란은 기쁘지 않았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10시가 되었다. 식사도 끝나고 조촐한 술자리만 남아 있었다. 영란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이제 친정에 잠깐 다녀올까? 이번 추석은 왠지 어머니를 뵙지 못하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았다. 잠깐이라도 들러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 영란은 설거지를 끝내고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응? 저 친정에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친정? 네.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요. 잠깐만 인사드리고 올게요. 지금 와서 무슨. 그냥 집에 있어라.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왜 친정을 가려고 해? 시댁에 있어야지. 하지만은 무슨. 네 친정은 다음에 가면 되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오늘은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어. 네가 자리를 비우면 안 돼. 하지만 잠깐만요. 1시간만. 1시간을 뭐 하러 가? 명절 지나고 시간 날 때 가라. 시어머니는 화를 냈다. 주변에서 시누이들도 거들었다. 엄마 말씀이 맞아. 1시간을 뭐 하러 가요? 오랜만에 우리도 왔는데 이번엔 우리랑 있어요, 언니. 참아요, 다음에 가면 되잖아요. 우리도 친정 못 가고 있어요. 동서들의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동서들은 명절이 끝나면 친정에 가서 하루를 묵었다. 벌써 짐을 싸고 친정 갈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서 영란은 할 말을 잃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네, 알겠어요. 영란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그래, 잘 생각했어. 오늘은 여기 있어.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실로 돌아갔다. 영란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다. 친정에 가고 싶었다. 어머니를 보고 싶었다. 하지만 갈 수 없었다. 엄마. 영란은 화장실로 갔다. 문을 잠그고 조용히 울었다. 소리 내면 들릴까봐 입을 막고 울었다. 영란은 화장실에서 나와 핸드폰을 꺼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야. 영란아. 추석인데 연락도 없길래 걱정했어. 미안해, 엄마. 바빠서. 괜찮아.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지? 응. 엄마, 오늘 못 갈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래,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뭘 미안해. 출가 외인이다. 원래 시댁은 그런 거야. 어머니는 이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상처가 느껴졌다. 엄마, 다음 주에 꼭 갈게. 그래. 천천히 와. 엄마는 괜찮단다. 전화를 끊고 영란은 또 눈물을 흘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25년 동안 똑같았어. 결혼 후 수십 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시댁만 우선이고 친정은 늘 뒤로 밀렸다. 설날도 추석도 생일도 기념일도 모든 게 시댁 중심이었다. 영란은 한 번도 명절에 친정을 가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 생신에도 가지 못했다. 아버지 제사 때도 가지 못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억울했다.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자신을 억누르는 본인이 너무나도 싫었다. 다음 날 오후가 되었다.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화투를 치며 놀았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영란은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 한숨이 절로 나왔다.
손을 보니 칼자국에서 피가 다시 배어 나왔다. 세제가 상처에 스며들어 따가웠다. 영란은 이를 악물고 설거지를 계속했다. 1시간 넘게 설거지를 하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영란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쉬었다. 거실에서는 시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거 봐요. 재밌어요. 정말 웃기네. 행복한 소리들이었다. 하지만 영란에게는 그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나는 저 안에 없구나. 영란은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저 일하는 사람이었다.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청소해주는 사람. 이게 내 자리구나. 영란은 쓸쓸하게 웃었다. 오후 3시. 시어머니가 불렀다. 영란아, 내 어머니. 간식 좀 준비해줘. 다들 배고프다는데. 네. 영란은 다시 일어섰다. 부엌으로 가서 떡을 꺼냈다. 식혜도 준비했다. 과일도 깎았다. 간식을 거실로 날랐다. 모두들 맛있게 먹었다. 와, 이 떡 맛있다. 식혜 시원해. 과일 달아. 영란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텅 비어 있었다. 영란아, 물 좀 줘. 휴지 좀. 리모컨 좀 가져다 줘. 계속 심부름이 들어왔다. 영란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일했다. 저녁 5시가 되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저녁은 뭐 해드리지? 영란은 냉장고를 열었다. 남은 음식들을 꺼내 데웠다. 찌개도 끓이고 전도 더 부쳤다. 저녁 6시. 상을 차렸다. 저녁 드세요. 영란이 부르자 모두들 식탁으로 모였다. 또다시 식사가 시작되었다. 영란은 계속 음식을 날랐다. 정작 자신은 한 입도 먹지 못했다. 엄마는 안 먹어? 딸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엄마는 나중에 먹을게. 하지만 괜찮다니까. 영란은 웃으며 딸을 안심시켰다. 입맛이 통 없었다. 속으로는 눈물이 났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또 설거지가 시작되었다. 영란은 묵묵히 그릇을 닦았다. 온몸이 아팠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설거지가 끝났다. 영란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잠깐 쉬려고 했다.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다. 허리, 다리, 팔, 손. 모든 게 아팠다. 조금만 쉬자. 눈을 감았다. 하지만 10분도 안 되어 시어머니가 불렀다. 영란아. 네. 차 좀 끓여줘. 영란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다시 부엌으로 갔다. 차를 끓이고 다과를 준비하고 거실로 날랐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언니 수고했어. 안녕히 가세요. 영란은 현관에서 배웅했다. 모두 떠나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다. 영란은 거실을 둘러봤다. 어질러진 물건들, 쌓인 쓰레기, 정리되지 않은 방들. 또 치워야 하네. 영란은 정리를 시작했다. 자정이 넘어서야 모든 정리가 끝났다. 영란은 녹초가 되어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 승철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코를 골며 편하게 자고 있었다. 영란은 옆에 조용히 누웠다. 온몸이 쑤셨다. 하루가 끝났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친정 어머니 생각이 계속 났다. 다음 날 저녁.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었다. 남편 승철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다녀왔어. 승철은 비틀거리며 말했다. 술 많이 드셨네요. 응.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승철은 물을 마시러 주방에 들어왔다. 영란은 물을 가져다 줬다. 물 드세요. 승철은 물을 마셨다. 영란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 기회에 말해야 해. 영란은 용기를 냈다. 여보. 응?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승철은 눈을 반쯤 뜨고 대답했다. 나. 이렇게 매번 친정도 못 가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영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승철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다. 또 그 소리야? 또라니. 나 진심이야.
진심이면 뭐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승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여보, 나도 사람이야. 나도 명절 때 우리 엄마 보고 싶어. 그럼 평일에 가면 되잖아. 평일에는 당신이 싫어하잖아. 밥 안 차려진다고. 당연하지. 남편이 일하고 들어왔는데 밥이 없으면 어떡해. 승철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럼 나는? 나는 언제 쉬어? 나도 쉬고 싶어. 영란도 목소리를 높였다. 쉬고 싶으면 쉬면 되잖아. 누가 못 쉬래. 못 쉬게 하잖아. 명절 때마다 나 혼자 모든 걸 준비하는데. 그게 며느리 역할이잖아. 승철이 소리쳤다.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사셨어.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라고? 당연하지. 영란은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여보, 나 진짜 힘들어. 힘들면 네가 못하는 거지. 승철은 화를 냈다. 다른 며느리들은 다 하는데 네만 못하는 거야. 나만 못하는 게 아니야. 다들 힘들어해. 힘들어도 참는 거지. 그게 가정을 지키는 거야. 승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오늘 피곤해. 자야겠어. 여보, 이 얘기 다신 하지 마. 알았어? 승철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영란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영란은 절망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들도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다. 나는 혼자구나. 영란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소리 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다. 남편이 들을까봐. 밤이 깊어갔다. 영란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이대로는 안 돼. 변화가 필요했다. 무언가 바뀌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영란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 영란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커져가고 있었다. 그 분노는 곧 폭발할 것 같았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영란은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승철의 얼굴은 이미 돌변해 있었다. 들어? 뭘 들어? 승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술 취한 눈빛이 영란을 노려봤다.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그냥 내 마음을 말하는 거야. 마음? 이제껏 아무 말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뒤통수 치는 거야? 승철이 소리쳤다. 뒤통수는 무슨? 그게 뒤통수지. 결혼한 지 25년이나 됐는데 갑자기 왜 이래? 25년 동안 참았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영란도 목소리를 높였다. 참았다고? 뭘 참았는데? 명절마다 혼자 모든 걸 준비하고 친정도 못 가고. 나도 사람이야. 그래, 사람이지. 그래서 며느리 역할을 해야지. 승철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며느리 역할이 뭔데? 노예처럼 사는 게 며느리야? 뭐? 노예? 승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네가 지금 우리 집을 노예 부리는 집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그런 뜻이. 그런 뜻 맞잖아. 네가 지금 우리 집 무시하는 거지. 승철이 소리를 질렀다. 왜 쓸데없는 분란을 만들어. 다들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 건 네 혼자야. 나는 힘들어. 힘들면 나가. 순간 침묵이 흘렀다. 영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뭐라고? 나가라고. 그렇게 힘들면 이 집에서 나가. 승철은 술김에 막말을 쏟아냈다. 여보, 내 말 못 들었어? 나가. 영란은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나는 당신 아내야. 어떻게 그런 말을. 아내면 아내답게 행동해. 시댁 모시고 남편 내조하고. 그게 아내 역할이잖아. 나 그렇게 살았어. 25년 동안. 그럼 계속 그렇게 살면 되지. 왜 갑자기 불평을 해? 말싸움은 점점 격해졌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다. 여보, 진정해. 이렇게 싸우지 말자. 영란은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승철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다. 진정? 내가 왜 진정해야 돼? 승철이 소리를 지르며 영란에게 다가왔다.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사과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입 닥쳐. 승철이 손을 번쩍 들었다.
영란은 움찔했다. 여보, 제발. 너 때문에 집안이 망가져. 승철은 술김에 영란의 팔을 붙잡았다. 세게 흔들었다. 아파? 놔줘. 닥쳐. 조용히 해. 승철은 영란을 밀쳤다. 영란은 비틀거렸다. 그때였다. 승철이 발로 영란을 찼다. 으악. 영란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그녀의 몸이 부엌 쪽으로 쓰러졌다. 쾅. 영란의 팔이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져 있던 끓는 전골 냄비에 닿았다. 뜨거운 냄비가 영란의 팔을 스쳤다. 야! 비명이 울려 퍼졌다. 영란의 팔에 화상 자국이 선명히 번졌다. 살같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아! 아파? 영란은 바닥에 쓰러진 채 팔을 움켜쥐었다. 너무 아팠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승철은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정신이 들었다. 하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네가 조용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승철은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영란은 바닥에 쓰러진 채 울었다. 팔이 너무 아팠다. 화상 자국이 점점 더 부어올랐다. 영란은 일어나 찬물로 팔을 식혔다. 하지만 화상은 심했다.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다. 영란의 비명을 듣고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시어머니는 화난 표정으로 부엌에 왔다. 어머니. 영란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뭐야, 왜 울어? 시어머니는 영란의 팔을 보았다. 화상 자국이 선명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넘어져서. 영란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남편이 자신을 밀쳤다고 말할 수 없었다. 넘어져? 조심성이 없네. 시어머니는 영란을 위로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무랐다. 밤늦게 부부싸움이나 하고. 네가 입 다물었으면 싸움도 없었을 거다. 영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제가 다쳤어요. 다친 건 네가 조심 안 해서 그런 거지. 남편한테 대들어서 그래.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다. 마누라가 남편한테 대들면 안 돼. 그게 가정을 망치는 거야. 하지만은 무슨. 네가 잘못한 거야. 시어머니는 화를 냈다. 밤늦게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고. 네 때문에 내가 잠을 설쳤잖아.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영란은 부엌에 혼자 남았다. 팔은 계속 아팠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깊은 모욕감이 영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지? 가족도 아니었다.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일하는 기계였다. 영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자정이 넘었다. 영란은 화상 입은 팔에 연고를 발랐다. 아팠다. 손이 떨렸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늙어 보였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영란은 쓸쓸하게 웃었다. 방으로 들어가니 남편 승철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아까 아내를 밀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영란은 침대 한쪽 구석에 조용히 누웠다. 남편과 거리를 두었다. 가까이 가기 싫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영란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사랑했던 적이 있었나? 결혼할 때는 달랐다. 승철은 다정했다. 상냥했다. 영란을 아껴줬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변했다. 점점 냉정해졌다. 시어머니 편만 들었다. 영란의 말은 듣지 않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영란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남편이 깰까봐.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팔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다음 날 아침. 영란은 6시에 일어났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일어나야 했다. 아침을 차려야 했으니까. 부엌으로 갔다. 팔이 쑤셨다. 화상 자국이 더 부어올라 있었다. 병원 가야 하나. 하지만 갈 수 없었다. 시어머니 눈치가 보였다. 남편도 뭐라고 할 것 같았다. 영란은 참기로 했다. 집에서 연고나 바르기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다. 팔이 아팠지만 일을 해야 했다. 7시. 시어머니가 일어났다. 영란아, 밥 됐어? 네, 어머니. 곧 드릴게요. 영란은 상을 차렸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았다. 어제 일은 잊어.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말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금방 괜찮아져. 네,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는 남편한테 말대꾸하지 마. 알았지? 네. 영란은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영란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게 정상인가? 남편이 아내를 밀쳐서 다쳤는데 며느리더러 조심하라고? 말대꾸하지 말라고? 이상해. 이건 이상한 거야. 영란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집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후 2시. 영란은 혼자 방에 있었다. 팔의 화상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친정 어머니였다. 여보세요, 엄마? 영란아, 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한데? 어머니는 금방 알아챘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 무슨 일 있어? 영란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났다. 영란아,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영란은 울먹였다. 어제 남편이랑 싸웠어. 싸웠어? 왜? 내가 친정 가고 싶다고 했더니. 영란은 어제 일을 말했다. 남편이 화를 냈고 자신을 밀쳤고 화상을 입었다는 것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니를 밀쳤다고? 응. 화상까지 입었어? 응. 팔에. 당장 나와. 어머니가 소리쳤다. 영란아, 당장 짐 싸서 나와. 엄마가 데리러 갈게. 엄마. 하지만은 무슨. 그건 폭력이야. 가정폭력. 어머니는 울먹였다. 네가 맞고 사는데 엄마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엄마. 진정해. 진정은 무슨. 당장 나와. 제발. 어머니는 울었다. 영란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그런 집에 시집 보내서. 엄마. 더 볼 것도 없다. 엄마도 여태껏 참았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양보했는데 이제 그만해라. 영란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엄마. 나. 생각해 볼게.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와. 엄마. 아이들도 있고. 쉽게 결정할 수 없어. 아이들은 다 컸잖아. 이제 네 인생 살아야지.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영란은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엄마.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알았어.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마.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영란은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영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당장 나와. 나가면 어떻게 될까? 이혼을 하게 될까? 혼자 살게 될까? 걱정이 밀려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울 것 같았다. 더 이상 시댁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다. 영란은 팔의 화상 자국을 만졌다. 아팠다. 이건 증거야. 남편의 폭력을 증명하는 증거. 영란은 핸드폰으로 화상 자국을 사진으로 찍었다. 만약을 위해서. 그리고 생각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25년을 참았다. 희생했다. 헌신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폭력과 모욕이었다. 이제 끝이야. 영란은 결심했다. 변화를 만들기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기로. 엄마 말이 맞아. 영란은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밤은 깊어갔다. 하지만 영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복수의 불씨가 아니었다. 자유를 향한 불씨였다. 영란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했다. 기다려. 곧 달라질 거야.
영란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영란은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었다. 화상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다. 영란의 팔은 여전히 아팠다. 화상 자국이 선명했다. 하지만 영란은 병원에 가지 않았다. 집에서 연고만 발랐다. 남편 승철은 그날 이후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저 없던 일처럼 행동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달라고 했고 저녁에 들어오면 술을 마셨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며느리가 다친 것에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집안일을 제대로 하는지만 감시했다. 영란아, 빨래했어? 네, 어머니. 청소는? 했어요. 저녁 준비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일상은 예전과 똑같았다. 아니, 더 답답했다. 영란은 숨이 막혔다. 이대로는 안 돼. 영란은 매일 밤 생각했다. 변화가 필요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러던 어느 날 영란은 결심했다. 엄마를 만나러 가야겠어. 친정 어머니를 만나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그날 오전, 영란은 시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 오늘 친정에 잠깐 다녀올게요. 친정? 왜? 엄마가 편찮으시대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유를 대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 언제 올 건데? 저녁 전에 올게요. 저녁 준비는? 미리 해놓고 갈게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허락했다. 그래, 다녀와. 빨리 와야 해. 네, 어머니. 영란은 서둘러 준비를 했다. 간단히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팔에 화상 자국을 긴팔로 가렸다. 친정은 차로 1시간 거리였다. 영란은 버스를 탔다.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모든 걸 말해야 할까? 남편의 폭력도 시어머니의 냉대도 25년의 고통도 말해야 해. 더 이상 혼자 짊어질 수 없어. 버스는 친정 마을에 도착했다. 영란은 내려서 천천히 걸었다. 어렸을 때 뛰어놀던 길이었다. 익숙했다. 그리웠다. 친정집 대문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영란은 깊은 숨을 쉬고 문을 열었다. 엄마. 어머, 영란아. 어머니가 마당에서 화분을 돌보고 계셨다. 영란을 보자 환하게 웃으셨다. 왔니? 어서 들어와. 네, 엄마. 영란은 어머니를 안았다. 따뜻했다. 눈물이 났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어머니는 금방 알아챘다. 엄마. 얘기 좀 하자. 그래, 들어가자.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앉았다. 어머니는 차를 내왔다. 자, 마셔. 네가 좋아하는 보리차야. 고마워, 엄마. 영란은 차를 마셨다. 따뜻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물었다. 영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뭐? 시댁에서. 정말 힘들어. 영란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 시작했다. 25년 동안의 고통을, 명절마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던 일을, 친정에 한 번도 오지 못했던 일을, 시어머니의 냉대를, 시누이들의 무시를, 남편의 무관심을, 그리고 며칠 전 있었던 폭력까지. 남편이 날 밀쳤어. 그래서 화상을 입었어. 영란은 소매를 걷어 올렸다. 팔에 화상 자국이 드러났다. 어머니는 숨을 삼켰다. 이게 뭐야?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영란아. 엄마. 미안해.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하긴 뭘 미안해. 어머니는 영란을 꼭 안았다. 엄마가 미안해. 네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엄마가 몰랐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영란아. 응, 엄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는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뭔데, 엄마? 사실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숨긴 거? 영란은 의아했다. 네 아버지 기억하지? 응, 물론이지. 영란의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다.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부유하지도 않았다. 네 아버지가 남긴 땅이 있었어. 땅? 응. 네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놨던 땅이야. 산 밑에 있는 땅. 영란은 어렴풋이 기억났다. 아버지가 투자한다고 산 땅이 있었다. 하지만 별 쓸모없는 땅이라고 들었었다. 그 땅이 어떻게 됐는데? 개발됐어. 개발? 응. 정부에서 도로를 내면서 그 땅을 수용했어. 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큰 보상금을 받았어. 영란은 깜짝 놀랐다. 얼마나? 3억. 뭐? 영란은 귀를 의심했다. 3억이라고? 응, 정확히는 3억 5천. 영란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3억 5천만 원.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다. 그 돈이 어디에 있어? 은행에 있어. 그리고 어머니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미 내 몫으로 해놨다. 내 몫? 응, 너랑 네 오빠 반반. 네 몫은 1억 7,500. 영란은 숨이 막혔다. 1억 7,500만 원.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엄마, 이게 진짜야? 진짜야. 여기 통장 있어. 어머니는 통장을 내밀었다. 영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잔고를 확인하니 정말로 1억 7,500만 원이 찍혀 있었다. 세상에. 영란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에게 이런 돈이 있다니.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네가 힘들어 할까 봐. 어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시댁에서 뺏으려고 할까 봐. 그래서 숨겼어. 엄마. 그리고 네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어머니는 영란의 손을 잡았다. 얘야, 이제 알았지? 뭘? 너는 약자가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네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힘을 쥐고 있어. 영란은 깨달았다. 자신이 늘 희생만 강요받는 약자라 생각했지만 틀렸다. 자신에게는 힘이 있었다. 경제적 자유가 있었다. 얘야. 어머니는 영란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그 집에 매달리지 말고 네 삶을 살아라. 엄마. 25년이면 충분히 헌신했어. 이제 네 차례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미안해. 너를 그런 집에 시집 보내서. 엄마 잘못 아니야. 아니야, 엄마 잘못이야. 시댁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보냈어. 어머니는 자책했다. 그래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나와라, 영란아. 하지만 아이들은 다 컸잖아. 독립했잖아. 그래도는 무슨. 네 인생이 더 중요해. 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이 너를 때렸어. 폭력이야. 이혼 사유야. 알아? 그럼 당장 이혼해. 그리고 엄마한테 와. 어머니는 간절했다. 엄마가 네를 지켜줄게. 돈도 있잖아. 충분히 살 수 있어. 영란은 고민했다. 어머니 말이 맞았다. 이제는 떠날 때였다. 엄마, 나 생각해 볼게. 생각하지 말고 결정해. 알겠어, 엄마. 결정할게. 빨리. 영란은 다짐했다. 그날 오후. 영란은 어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혼 상담을 받고 싶어요. 네, 앉으세요. 변호사는 친절했다. 영란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남편의 폭력이 있었고 증거도 있어요. 영란은 핸드폰에 저장해둔 화상 사진을 보여줬다.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이혼 사유로 충분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제 것만 가져가고 싶어요. 남편 재산은 필요 없어요. 그럼 간단하겠네요.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변호사는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1시간 후 서류가 완성되었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그리고 남편분께 전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란은 서류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이혼 서류. 25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 서류. 잘 생각하셨어요. 변호사는 영란을 격려했다. 폭력적인 관계에서는 떠나는 게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영란과 어머니는 사무실을 나왔다.
이제 은행 가자. 어머니가 말했다. 은행? 응. 내 통장이랑 재산 증명서 받아야지. 두 사람은 은행으로 갔다. 어머니는 영란의 통장을 건넸다. 이건 이거야.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야. 영란은 통장을 받았다. 무겁게 느껴졌다. 1억 7,5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 잔액 증명서도 발급받을게요. 은행원에게 부탁했다. 잠시 후 증명서가 나왔다. 예금 잔액 1억 7,500만 원. 영란은 그 숫자를 보며 실감이 났다. 나한테 정말 이만큼 있구나. 그래. 네 돈이야. 네 아버지가 남긴 거고 네 몫이야. 어머니는 영란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자신감 가지고 살아. 응, 엄마. 영란은 이혼 서류와 재산 증명서를 가방에 넣었다. 이제 준비됐어. 마음이 단단해졌다. 그날 밤 영란은 친정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아침을 차려주셨다. 맛있게 먹어. 고마워, 엄마. 영란은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었다. 행복했다. 오늘 시댁으로 돌아갈 거야? 응. 가서 정리할게.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응, 엄마. 걱정 마. 영란은 가방을 챙겼다. 이혼 서류와 재산 증명서가 들어 있었다. 엄마 다녀올게. 네가 돌아올 거라는 거 알아. 언제든지 와. 엄마가 기다릴게. 고마워, 엄마. 영란은 어머니를 꼭 안았다. 그리고 시댁으로 향했다.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이혼하고 떠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제 시작이야. 영란은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자유로운 삶이. 가방 속 이혼 서류를 만졌다. 재산 증명서도 만졌다. 나한테 힘이 있어. 영란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약자가 아니라는 것을.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강해. 영란은 미소를 지었다.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끝을 내려가는 길이었다. 영란의 반격이 곧 시작될 것이었다. 시댁으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다. 그동안 영란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집안일을 하고 밥을 짓고 시어머니를 모셨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언제 말할까? 영란은 타이밍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시어머님의 생신이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날.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들, 그들의 가족들. 모두가 함께 있는 자리. 영란은 그 자리를 택했다. 모두가 볼 수 있게. 영란은 2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오늘 끝낼 것이었다. 아침부터 명절 준비를 했다. 이번에도 혼자였다.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쉬고 있었다. 마지막이야. 영란은 묵묵히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잡채를 만들었다. 이제는 익숙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오후 2시. 식사도 끝나고 한가로운 시간이었다.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다. 시어머니, 남편 승철, 큰 시누이 은희, 둘째 은정, 막내 은주.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과 자녀들. 총 15명이 넘었다. 영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제 말해야 했다. 할 수 있어. 영란은 손을 씻고 거실로 갔다. 모두들 텔레비전을 보거나 수다를 떨고 있었다. 저기요. 영란이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저기요. 영란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제야 사람들이 영란을 쳐다봤다. 왜 그래? 뭔 일이야? 시어머니가 물었다.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나중에 해. 지금 다들 쉬고 있잖아.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해요. 모두가 있을 때. 영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렸다. 뭔데 그래? 앉아서 들어주세요. 영란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꽉 쥐었다. 뭐야 그게? 시누이 은희가 물었다. 잠시 후에 알게 될 거예요. 영란은 식구들 앞에 섰다. 모두의 시선이 영란에게 쏠렸다.
저, 할 말이 있어요. 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25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뭘 했긴. 며느리 노릇했지. 며느리 노릇. 영란은 쓸쓸하게 웃었다. 맞아요. 며느리 노릇했죠. 명절마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친정에 한 번도 못 가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게 며느리 역할이잖아. 그게 며느리 역할이라고요? 영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노예처럼 일하는 게 며느리 역할이에요? 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영란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뭔데? 남편 승철이 물었다. 이혼 서류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뭐라고? 승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이혼 서류요. 저 이혼할 거예요. 영란은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렸다. 미쳤어? 승철이 소리쳤다. 네가 감히 이 집안을 나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떠나는 거예요. 같은 말이잖아. 승철은 화를 냈다. 결혼한 지 25년이나 됐는데 갑자기 이혼?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영란은 차분하게 말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렇게는 뭐가 이렇게야? 당신은 절 때렸어요. 폭력을 휘둘렀어요. 영란은 소매를 걷어 올렸다. 화상 자국이 드러났다. 이거 보여요? 당신이 날 밀쳐서 생긴 거예요. 식구들이 웅성거렸다. 승철은 당황했다. 그건 실수였어. 실수? 실수로 사람을 때려요? 영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잘못이라고 했죠. 네가 말대꾸를 해서. 말대꾸요? 제 마음을 말하는 게 말대꾸예요. 영란은 눈물을 흘렸다.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어요. 친정 가고 싶고 쉬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요. 며느리가 무슨 존중을.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며느리는 시댁을 섬겨야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영란이 소리쳤다. 저는 노예가 아니에요. 모두의 시선이 싸늘하게 쏟아졌다. 하지만 영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넌 빈손으로 나가는 거야. 빈손? 그래. 이 집에서 네가 가져갈 건 하나도 없어. 시어머니는 비웃었다.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네가 이 집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 맞아. 신우이 은희도 거들었다. 언니가 뭘 했다고. 그냥 밥이나 해준 거지. 빈손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둘째 은정도 비웃었다. 친정 가서 얹혀 살 거야? 시댁 식구들은 영란을 무시했다. 영란이 아무것도 없는 약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영란은 봉투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천천히 식탁 위에 올렸다. 이게 뭔데? 승철이 물었다. 재산 증명서예요. 재산 증명서? 모두가 의아해했다. 영란이 무슨 재산이 있다고?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뭔데요, 엄마? 시누이들이 물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내려놨다. 손이 떨렸다. 예금. 1억 7,500만 원.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뭐라고요? 시누이들이 서류를 빼앗아봤다. 눈이 커졌다. 진짜네. 1억 7,500.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승철이 영란을 바라봤다. 제 돈이에요. 영란은 당당하게 말했다. 제 친정 아버지가 남긴 땅이 개발돼서 보상금을 받았어요. 저도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 아이들은 제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앞으로 볼 생각 마세요. 이 문제로 시끄럽게 하시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세상에. 시누이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희생만 하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영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제 삶을 살 힘이 충분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다. 그토록 무시하던 며느리.
친정도 못 가고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다고 생각했던 며느리.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며느리는 누구보다 강한 기반을 가진 존재로 보였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네. 우리 집을 떠나겠다고? 네. 그 돈 믿고? 돈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영란은 고개를 저었다. 저 자신을 믿는 거예요. 영란은 식구들을 둘러봤다. 25년 동안 희생했어요. 제 삶을 포기하고 이 집 위에 살았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뭐였어요? 무시와 폭력뿐이었어요. 영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승철은 얼어붙은 채 말문을 닫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시누이들도 입을 다물었다. 그럼 큰 시누이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돈 우리한테는 안 줄 거야? 영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봤다. 왜 드려야 하는데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 영란은 쓸쓸하게 웃었다. 언니는 저를 가족으로 대했나요? 그건 저를 심부름꾼으로 대하지 않았나요? 가족이라면 명절 때 같이 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이 집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영란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그 역할도 그만둘 거예요. 영란은 가방을 들었다. 이미 짐은 다 싸놨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개인 물건들 뿐. 어디 가려고? 승철이 물었다. 알 것 없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도 안 했는데.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변호사 통해서 진행할 거예요. 영란은 현관으로 향했다. 잠깐. 시어머니가 불렀다. 진짜 가는 거야? 네. 후회하지 않아? 후회는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영란은 돌아보며 말했다. 25년. 정말 고생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영란아. 승철이 불렀다. 영란은 남편을 바라봤다. 미안해. 승철이 처음으로 사과했다. 너 때린 거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영란은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요. 그때 사과했어야죠. 영란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니요. 영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저는 결정했어요. 영란은 시댁 식구들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이제 제 인생은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문을 나서자 가을 바람이 불었다. 시원했다. 상쾌했다. 영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의 숨결이었다.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드디어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자유야. 영란은 걸었다.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25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이제는 남의 집이었다. 엄마. 영란은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영란아. 어떻게 됐어? 나왔어, 엄마. 다 끝냈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 지금 가고 있어. 조금 있으면 도착해. 그래, 엄마가 기다릴게.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영란은 계속 걸었다. 거리는 아름다웠다. 가을 단풍이 물들어 있었다. 하늘은 맑았다. 예쁘다. 영란은 오랜만에 주변을 제대로 봤다. 25년 동안 너무 바빠서 주변을 볼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는 여유가 있었다. 자유가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친정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다. 영란은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삶. 자유로운 삶. 더 이상 시댁 눈치 볼 필요 없었다. 명절 때 혼자 고생할 필요 없었다. 폭력을 참을 필요 없었다. 나는 나야. 영란은 미소를 지었다. 버스가 왔다. 영란은 가방을 들고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영란은 창밖을 바라봤다. 시댁이 점점 멀어졌다. 안녕. 작별 인사를 했다. 25년의 시간에, 희생의 날들에, 그리고 안녕. 새로운 인사를 했다. 앞으로 다가올 자유로운 날들에. 버스는 달렸다. 친정을 향해, 어머니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영란은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가을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시원했다. 상쾌했다. 자유의 바람이었다. 1년 후, 영란은 친정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평생의 꿈이었다. 어서 오세요. 영란은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다. 행복했다.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승철은 결국 서류에 서명했다. 재산 분할은 각자 자기 것만 가져갔다. 영란은 상속된 재산과 위자료를 들고 나왔다. 그 돈으로 카페를 열었다. 딸 지혜와 아들 준서는 영란을 응원했다. 엄마 잘하셨어요. 이제 행복하세요. 아이들은 이해해줬다. 영란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구웠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즐거웠다. 오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했다. 영란아 행복하니?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영란은 웃었다. 진심이었다. 엄마 고마워요. 용기를 주셔서. 네가 잘한 거야. 엄마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영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자유의 바람. 영란은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52세. 아직 젊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영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감사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하늘에?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에게? 아마 모두에게일 것이다. 영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희생이 아닌 자유의 삶을. 그리고 그 삶은 아름다웠다.